11월 10일 금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온 사방에 국내외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손님이 오면 온 대로 가고 나면 시끄럽고 또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른 해석이 곧바로 난무합니다. 아무리 청와대에서 과거 국왕에 버금가는 환영과 만찬을 하고 팽태까지 가서 손을 흔들고 DMZ 때에 따라가려고 해도 떠나고 나면 또 아무 소용없이 다른 소리가 흘러나오고 또 불씨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 한미관계의 현주소고요. 끝없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표류하고 북한의 눈치와 비를 맞추는 현 정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저는 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지금 이 나라의 정치인들만의 문제인가? 국민들이 패거리를 나누어서 한마디로 이 빠돌이 문화를 생성해서 적폐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이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11월 14일 오후 6시 반에 당산동 제 사무실에서요. 회원들을 대상으로 패거리 문화가 적폐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금요 칼럼 지난번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와서 국회에서 연설을 하고 난 이후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 연설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한국 내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영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외신으로 보도됐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인식이 적지 않게 바뀌었다. 트럼프는 거의 무식하고 거칠고 한마디로 분명히 방정한 수준 미달로 한국에는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될 수는 없겠죠. 트럼프가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능가하는 무언가 긍정적인 측면이 더 있기 때문에 그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겠죠. 자,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선입견을 날렸다. 또 연설문을 북한 관련 강의 교재에 넣고 싶다. 한국의 대통령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 한국 정치인들이 저만큼의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인식이라도 있는가?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잘 알 수 있는가? 적어도 북의 핵과 ICBM을 가지고 우리 몰래 미국이 중국과 북한과 딜을 하는 일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한 신뢰를 보여줬다. 연설 자체가 상당히 구성이나 표현이 명문이었다. 평소에 트럼프의 거친 압력이나 협박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격적이고 거친 언사 대신에 정제되고 준비된 용어와 또 이 구체적인 사례가 종횡무진으로 35분간 펼쳐져서 저렇게 격조 있고 품이 있는 준비된 연설에 목이 말랐던 한국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연설도 내용도 그렇거니와 연설을 하는 자세와 태도, 자신감 이런 부분들이 포즈 등이 참 한국 정치인에게 찾아볼 수 없는 뭔가를 보여줬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좌우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들이 저 정도의 품격 있는 연설을 한 바가 있는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트럼프가 TV에 이 신입 사원을 채용하는 형태의 예능 프로에 나와서 너는 해고야 하고 외치던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미지는
트럼프의 국회 연설로 다 사라져버렸고 지금 트럼프 현상, 트럼프 신드롬이 한국 사회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그랬는데요. 그날 젊은 사람들이 그냥 뭔 소리 하나 하고 잠깐 화면을 이렇게 봤다가 끝까지 빠져서 다 듣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고 트럼프에 대한 책을 사러 이 서점에 가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요. 내용의 깊이가 북한 관련 강의 교재에 넣을 정도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한국의 현대사를 교과서처럼 잘 정리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한국에서 발전 과정이나 또 한국의 성장 과정 그리고 한국의 IMF의 위기 등 특히 금모으기 등을 생생하게 사례로 들은 어떤 부분이 더욱더 트럼프 연설을 인상 깊게 만들었다. 표현이 쉬우면서도 문장이 간결하고 명확해서 영어 학습 교재 수준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심지어 깐깐하기로 이름난 한국의 고위 금융 공무원들도 명문 중에 명문이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연설문을 작성할 때 참고로 해야 될 모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민주당 의원들조차도 내용은 물론이고 표정, 억양, 제스처 등이 완벽했다라면서 TV에서 보던 평소의 트럼프와는 달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 연설문에서 한국을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칭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전날 문 대통령과 청와대 산책 때 물었다는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냐, 코리아냐. 코리아가 좋고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이렇게 공식 명칭이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실제 연설에서는 코리아 26번, 리퍼블릭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는 4번씩 나왔다는 거예요. 자,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전날 내일 연설 걱정하지 말라고 한국 측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의 빼딱한 청와대의 좌파 참모들도 기대 이상이다.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자, 그래서 이 북한의 실상을 모르고 한국 스스로 한국을 폄하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좀 충격도 줬을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더 나아가서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이런 부분도 언급함으로써 경제 성장과 이 민주주의 발전 이 두 부분에 똑같이 균형을 뒀다라는 부분까지도 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부정적인 미국 언론들은 독재자 김정은에게 직접적인 개인적인 경고를 했고 로켓맨 같은 자극적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은 북한을 실패한 국가로 규정하면서 김정은이 왜 핵개발을 하는가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트럼프 연설에 미국에서도 감성적인 호소를 끌어내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고 중국과 러시아에도 메시지를 보내는 부분 그리고 북핵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 등에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미국 내에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이 얘기에 대한 반응이 좋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한국과 일본 등 방문국들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말을 세련되게 고급스럽게 전달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 한국의 좌파 정치인들을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트럼프 같이 말을 하지 못하는가?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 나오기 전에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대선에 참가하려고
한 10몇 년 전부터 덜먹덜먹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난 2015년 하반기에나 트럼프가 대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지,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부분에 대한 어떤 인식이 미국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치에 갓 입문한 트럼프가 이런 연설을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대비되어 보이는 부분은 한국의 정치인들의 수준. 저는 특히 보수 정치인들이 왜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지켜야 되는가? 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는 강경하게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을 해야 되는가? 더 나아가서 그런 투쟁을 하는데 현 문재인 정권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북해의 핵과 ICBM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아니라 트럼프 말대로 한국을 밑에 두기 위해서, 한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단 한 번도 저는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기껏해야 자기들끼리 바퀴벌레니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쌈박질을 하고, 필요할 때면 누구 지키자 하다가 필요할 때는 누구 또 쫓아내자 그러고, 필요할 때는 개혁보수라 했다가 다시 들어올 때는 보수의 단합을 이야기하고, 거의 대부분의 용어가 종북 척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북. 종북 척결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종북 척결을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9년을 집권하고도 지금 종북의 천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자기들도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종북 천국이 됐다고. 자, 9년 동안 종북 척결하겠다고 국회에서 떠들고 연설에서 떠들고 더 나아가서 길거리에 집회할 때 떠들고 했는데, 보수단체들에게 보수를 주어서 종북 척결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실감을 했죠. 자, 단 한 번도 종북 척결에 대해서 냉소하거나 북한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이나 반대 정치적 지지층을 설득하기 위한 보수 진영의 논리적인 연설이나 이 텍스트, 교과서적인 어떤 이 입장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좌파 빨갱이 종북, 지난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빨갱이 종북. 자, 왜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체제를 지켜야 되고 북한이 이 체제를 끊임없이 다양하게 흔들고, 한국에서 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기존의 보수 정권을 허물려고 하는데 보수의 잘못은 무엇이고 북한 정권의 본질은 무엇이고 북한의 정권이 어떻게 그들의 국민들을 다루고 있고, 또 북한이 왜 핵과 ICBM 개발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왜 미국과 핵과 ICBM을 바탕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협상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고 평화협정이라는 미명하에, 그러면서 북한은 결국 남한을 고립시킨 채 중국과 더불어서 남을 장악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이 황당한 어떤 소설이 아니라 세계 역사상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보수 세력이 시행착오도 있고 많은 잘못도 있지만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이 부분에서 새롭게 보수를 혁신해서 어쨌든 안보라는 부분을 정말로 구태스러운 형태의 주장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주장으로 지켜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라면 신물을 내는, 마치 보수가 부패 수구 기득권처럼 비춰지는
이런 잘못을 넘어서서 보수가 국민들을, 약자들 그리고 서민들까지 다 껴안고 젊은 사람들까지 껴안으면서 안보의 바탕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는 새로운 어떤 보수의 가치를 만들겠다. 이런 연설을 단 한마디도 하는 보수 정치인이나 리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미국 사람은 걱정합니다. 미국의 이 싱크탱크나 이 구 퇴역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적으로 어떤 걱정을 하느냐. 한국에 지금 다음 대안이 뭐가 있느냐. 누가 과연 다음에 한국에서 보수를 표방하면서 정 대통령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기나 하냐. 한마디로 이 보수의 지금 유력한 정치인들 대부분이 이류, 삼류, 사류의 한마디로 정치꾼들로 전락을 해버렸고 이 보수의 괴멸의 상황에서 당당히 용기 있게 소신을 내걸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국민 다수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보수의 성찰과 자성을 바탕으로 한, 그리고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면서 보수의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래서 종북을 척결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데 그 종북 척결은 구호가 아니라 모범과 실천으로 나온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 이런 부분을 연설을 통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아젠다를 통해서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는 품격 있고 수준 있는 보수 정치인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 오늘날 보수가 부딪히고 있는 위기라고 봅니다. 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보수를 상징했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대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고 청와대 안보실장을 했던 김관진, 박근혜 초대 국정원장으로서 종북 척결의 상징이었던 남재준, 이 두 사람이요, 공교롭게도 요 며칠 사이에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수사로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한 사람은 MB가 시켰다 했고 한 사람은 박근혜가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면서 구치소에 면회 가서 만나지 못했고 돌아온 남재준이나 얼마 전까지 마지막까지 이 사드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한마디로 알박이를 했다고 문재인 정권에 찍혀서 소신 있는 군인이자 이 보수 성향에 마치 강한 강골처럼 보였던 김관진이 둘 다 위에서 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요, 자, 종북 척결을 주장하고 보수를 강화하고 안보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양 정권의 얼굴인 인물들입니다. 이 인물들이 지금 이 지경이 됐으면 잘못된 것은 절차적으로 잘못이 있었다라고 시인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은 옳은 것은 옳다고,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면서 다 내 책임이라고 하면서 밑에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내가 시켰다고 하고, 그리고 나한테 잘못된 부분을 시킨 위에 사람도 잘못이 있었지만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는 보수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던 일이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금에 와서 현 정권의 시각으로 재단하거나 이념적인 어떤 반대 세력의 입장에서 재단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럴 바에야 다 잘못했다, 죽을 죄를 지었고 그냥 선처를 바란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양대 보수 정권 MB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정권에서 불려갔습니다. 전부 실세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자기 정권에 당당했다거나 밑에 묻지 마라, 그리고 내가 다 안고 가겠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은요,
종북척결이라는 대의를 주장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결국은 권력에 빌붙어서 종북척결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의 그냥 허울의 가치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소홀히 작은 이익에 몰두하면서 권력이 전성기 때는 어리를 자기가 모시는 주군한테 보였지만은 이제 권력이 무너지니까 어리는 사라지고 소리에 집착해서 깜빵 좀 덜 살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증가하고 있는 나는 모른다는 원세훈은 더 나쁘다고 봅니다. 적어도 부하가 조사를 받고 깜빵을 가게 생겼으면 시켰으면 내가 했다고 다 해야지요. 위에 안 보는 거는 이해하지만은 밑에 사람이 한 일을 모르겠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죽더라도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당당하게 보여야 되는데요. 남재준 전 원장 들어갈 때는 아주 당당하게 보이더만은 갖다 놓을 때는 특수활동비 인정을 했습니다. 치사했다고 생각한다까지 했습니다. 치사한 일을 요구하면요. 당시에 찍히더라도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잘못된 줄 알면서 그때는 협조하고 적극적으로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떼서 5천만 원씩 매달 청와대에서 쓰라고 줘놓고는 이제 와서 치사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합니까? 전부요. 자기가 권력을 누릴 때는 위에 아부하기 위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든 옳지 않은 일이든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 보수 정치인들 한번 보십시오. 김무성 전 대표 돌아왔습니다. 어제 이 8명 돌아온 사람들을 복당식 기자회견을 하는데 일부러 46분이나 세워놨답니다. 늦게. 자, 홍준표 대표 좌파 정부 저지의 공동전선을 펴겠다. 김무성 전 대표 생각 차이 따지기에는 나라가 위중하다.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이 나라가 위중해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다고 다시 합당을 하고 그래서 제동을 걸기 위한 도덕적 명분이 필요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하고 친박을 제명을 한다면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권과 투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뭐랬습니까? 국회고 국정감사고 다 포기하고 안보를 걸고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뭘 자유한국당이 싸우고 있습니까? 결국 자유한국당으로 몰려드는 것은 큰데 있다 보면 문정권이 무너질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우리는 다시 떠서 집권을 하거나 총선에서 휩쓸게 될 거니 큰데 일찌감치 옮겨야지 그동안에 나왔던 분당 탈당을 하면서 벌어졌던 소동은 아무데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개혁보수 개뿔이라고 하십시오. 한국당이고 바른정당이고 개혁보수하고는 사돈의 8촌만큼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권과 투쟁을 둘이도 잘 못한 사람이 합쳐서 그래 자 그거 하려고 합쳤어요? 그런다면 오늘부터 김무성 전 대표나 홍준표 대표는 이제 합쳐서 폭주를 제동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단식을 하든지 시청 앞에 가서 단식을 하고 의원들 지금 숫자도 늘었는데 110명을 시청 앞에서 한 3일 정도 텐트를 치고 국민 앞에 삭발식을 하면서 엎드려서 사죄를 하고 그러면서 지금부터 안보 투쟁을 제대로 해나가겠다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트럼프처럼 멋진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근데 감동을 아무리 멋지게 해도 안 오겠죠. 왜? 한 꼬라지가 있으니까요. 살아온 게 있으니까요. 다 봤죠. 예? 유행가 부르고 대선자 유세장에 노룩 패스하고 도장 들고 하이방인가 뭐 하고 다 봤습니다. 바퀴벌레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1대1로 독대 좀 해달라고 간청하고. 자, 정말로요. 한국 보수 리더들의 찌질함과 허접함, 그리고 트럼프의 국회 연설 이런 걸 보면요. 트럼프가 여자 문제에서 복잡하고 개인적으로 난잡하고 돈 문제에서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요. 대통령으로서 자기 할 일이 주어졌을 때 그걸 정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을 위해서요. 그런데 한국의 이 보수 정치인들, 저는 오늘 좌파 정치인들 말 안 합니다. 왜? 애정이 없으니까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보수 정치인들 딱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왜 당신들 지지층조차도 설득하지 못하는가?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철학도 없고 그런 정열도 없는가? 자, 이게요. 저는 한국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인의 안보관이나 연설이나 주장을 듣고 감동을 느끼면서 열광을 해야 될 건데 한국엔 그런 사람이 없다 보니 트럼프가 한 지극히 상식적이고 절제된 연설을 듣고 전부 감동을 해버립니다. 이번 트럼프 연설에 과거 링컨이나 케네디가 했던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평범하지만 절제되었고 세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인데요. 탁월하다고 할 부분이 있다고는 좀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감동을 줬다면 얼마나 목이 말라서 다들 갈증을 느껴서 정말 사막을 헤매다가 트럼프 연설을 듣고 오아시스를 발견한 느낌이겠습니까? 보수 정치인들요, 전부 접시물에 코 박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